자, 지금부터는 또 이제 Q&A 식으로 제가 서술을 해놨고요. 위와 같은 현상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자, 위와 같은 현상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세미나나 이제 특강을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게 되면 도대체 왜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라고 한번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쉽게 질문들은 다 못 하셨는데 또 질문하기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쑥스러워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적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강하다, 약하다라고 돼 있죠. 강하다라는 거는 제가 이거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건 붉은색, 그리고 약하다 중에서 맨 위에는 오렌지색으로 한 건데 이게 화면상에는 색깔이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색은 자연 현상입니다. 그리고 헤어 컬러는 자연 현상과 인공 현상의 중간입니다. 인공 현상, 사람이 만들어낸 색의 중간. 자연 현상과 사람이 만들어낸 색, 그 중간이 바로 헤어 컬러다. 그래서 색상도 마찬가지로 강약이 존재합니다. 강약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강한 색이 약한 색을 이기고 강한 색끼리 만나면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자연 현상입니다. 위에를 살짝 보시게 되면 강한 색과 강한 색이 만났을 때는 또 칙칙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한 색과 약한 색과 강한 색이 만나거나 또 약한 색끼리 만나면은 조금 옅어지게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모발의 멜라닌은 강해 보이지만 약한 색소이며 여기에 강한 색소를 추가해서 강해지는 것이며, 이러한 강한 모발 색소와 강한 연모제 색소를 만나게 하면 당연히 짙어 보이는 강한 색소가 현상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강한 색과 강한 색이 만나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강한 색과 약한 색이 만나면 좀 더 약해지는 것이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해지면은 그만큼 밝고 옅은 색이 나오는 거고요. 강하면은 좀 더 칙칙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한 건데요.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이때만 해도 이게 탄염제가 굉장히 생소했고, 제품이 나와도 뭐 이렇게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시술 내용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레드북 컬러 체인저 뭐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부족한 점이 좀 있었죠. 그 약 나름대로 왜 필요한 점도 있었지만 모두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못 냈기 때문에, 그때 이래서 이때 호유에서 틴트 컨트롤러라는 이제 그 탈염제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거는 인공 염료만 제거하는 거예요. 탈색제는 멜라닌과 인공 염료를 그러니까 제거를 한다면은, 이 탈염제는 인공 염료, 사람이 해놓은 염색약만 조금 탈염을 해준다. 그래서 염색약을 제거한다. 그래서 탈염이고요.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Q가 질문은 탈염과 탈색의 개념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은 뭐 틈틈이 많이 받았던 건데요. 정답은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농담 섞어 맥주와 소주의 차이입니다. 좀 이렇게 우습게 표현을 했는데 전 지금 봐도 뭐 괜찮은 표현법일 것 같아요. 같은 술이지만 맥주보다 소주가 더 도수가 강하고 잘 취하고 뒤끝이 안 좋습니다. 네, 맞죠? 소주가 더 세죠. 그래서 소주는 탈색제, 맥주는 탈염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탈염제는 인공 염료만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검은색 아니 또는 흑갈색 모발에다가 이 탈염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색상이 밝아지는 정도까지만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어두운 염료 조금만 제거를 하는 거고요. 자, 탈색제는 같은 어두운 모발인데 인공 염료 및 멜라닌 색소까지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염색하기 좋은 바탕 화면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손상도는 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멜라닌까지 제거가 가능한 탈색제가 좀 더 손상이 가겠죠. 자, 탈염제는 탈색제와는 다르게 화학약품으로 첨가된 성분이 탈색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탈염제에는 탈색제에 들어간 성분과 차이가 있다. 탈색제보다 알칼리 및 암모니아 성분에서 좀 더 마일드하며, 탈염제는 나트륨, 칼륨, 탈색제는 과황산 나트륨, 과황산 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했으며, 자, 탈염제 이때 이 탈염제라는 이 호주에서 나온 탈염제에는 이제 과황산 나트륨, 과황산 암모늄 대신 과황산 칼륨, 뭐 나트륨
탈염제는 이게 좀 약이 좀 순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산이라는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광산, 칼륨, 하여튼 그 성분이 조금 달랐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약을 만들면은 냄새도 거의 쏘는 냄새도 거의 없었었고요. 그래서 이때 탈염제는 나트륨, 칼륨, 탈색제는 광산 나트륨, 광산 아모늄을 주 성분으로 했으며 탈염제의 나트륨 성분은 인공염료만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표백제입니다. 제가 이때는 이거를 이제 제품을 제가 뭐 전성분을 보고 이게 좋고 어떤 거고 뭐 그것까지 다 알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업체에서 설명을 들었던 내용들인데요. 나트륨 성분은 인공염료만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표백제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막상 약을 서로 이제 혼합을 했을 때 탈색제에서는 소음 냄새가 굉장히 강했고 탈염제는 소음 냄새가 거의 없었어요. 네. 반대로 탈색제는 그 화학적 강도 및 자극이 강하며 멜라닌 색소와의 인공염료 모두를 표백하는데 효과적이다. 말 그대로 그냥 탈색도 잘 되고 블랙배기도 잘 된다는 거죠. 여기 표현이 조금 웃긴데 어쨌든 자 이거는 손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맥주 한 병을 마시면 음료수를 마신 것처럼 적당하고 시원하지만 소주는 한 병만 마셔도 심하게 취하는 경우가 있죠. 탈염제는 짙은 염료를 제거하기 하려면 더 많은 시술을 필요로 하지만 탈색제는 1, 2회 정도만으로도 탈염 표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블랙배기에는 탈색약은 엄청난 효과를 보지만 탈염제는 블랙배기에 바로 효과를 못 보고 여러 번 몇 번을 더 시술을 해야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재료 비용 면에서는 탈색제가 좀 낫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맨 마지막 그만큼 손상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색제를 쓰면은 탈색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소주가 뒤끝이 더 안 좋듯 네, 탈색제를 쓰면은 더 많이 손상된다는 거죠. 자, 탈색제는 이해가 되는데 탈염제는 주로 언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자, 요 질문 요것도 이제 뭐 간혹 이제 들었던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 고백할 게 있다면 이때 모발 손상에 그 집착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손상을 최소화해야 성공한 시술이다라고 이제 색도 색이지만 모발을 지켜내야만 블랙배기도 성공을 한 거다라고 혼자 굉장히 거기에 집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조금 손상되는 레시피다 그러면 좋지 않다라고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리고요. 탈색제는 이해가 되는데 탈염제는 주로 언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자, 위에서 언급했듯 탈염제는 강하고 짙은 검정이나 적보라, 적색 등은 한두 번의 시술로는 어렵습니다. 자, 강한 색은 한 번에 빼내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비교적 반사빛이 옅게 남은 색상들은 제거하기가 알맞습니다. 자, 요거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검정 모발에는 탈염 한 번을 하게 되면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큰 변화는 없다는 거죠. 검정 염색으로 염색된 모발이 탈염제 시술 1회 시 눈에 띄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3, 4회 정도 반복 시술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라고 이제 제가 서술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탈염제는 이럴 때 쓴다 라고 한 건데 오렌지빛 반사빛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쁜 갈색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바로 카키색을 염색을 하는 것보다는 탈염을 해서 좀 더 색상을 옅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예쁜 브라운, 애쉬 브라운 이렇게 염색을 하면 색이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잔류하는 반사빛 또는 잔류하는 염료 이것을 조금 빼주고 나서 염색을 바로 하는 것이 더 예쁜 색이 나온다. 이럴 때 쓰는 것이 가장 알맞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 제 지인이 이제 태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런 염색 고객이 오면은 일단 색을 좀 벗겨내고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이제 탈염제라는 그 나라만의 뭐 어떤 뭐 제품이 있었겠죠. 그 탈염이라는 시술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그때 2012년, 4년인가 2년인가 그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술이 별로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사실 모르는 분, 이거 좀 신경이 많이 안 가서 잘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옅게 남은 잔류 산화 염색 입자를 제거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옅게 남은
산화 염색 입자, 염료, 모발에 안에 안착되어 있는 염료를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즉 멜라닌 색소 표백 없이 잔류한 인공 염료만을 제거해 주게 되며 화학적 강도가 마일드하며 손상도 비교적 거의 적다고 보면 됩니다. 적다는 거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적다.